안녕하세요, 최호선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발표한 M1 울트라 그리고 맥 스튜디오 반응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약간 좀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드렸는데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 괴물 같은 반도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좀 제약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좀 궁금한 점들 몇 가지 좀 더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실제로 이 칩이 들어간 맥 스튜디오에서 이 칩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앱 개발자들이 뭘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M1 울트라의 다음 모델 바로 맥 프로용 애플 실리콘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맥 프로에 대한 상상부터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앞부분 이야기들이 다 뒤로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는데요. 먼저 M1 맥스가 두 개 붙은 M1 울트라를 macOS나 소프트웨어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두 개의 분리된 프로세서로 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프로세서의 패키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OS나 앱들도 20개 코어 그리고 64 GPU 128GB 메모리 단일 칩으로 봅니다. 이를 이쪽 M1 맥스 다이 아니면은 저쪽 M1 맥스 다이로 나눠서 어느 쪽에 나눠서 일을 시킬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나눠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하나의 다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결국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하던 일을 옆집을 보내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데이터를 싸집어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지만 그런 최적화 같은 것들은 칩 안에서 스케줄러가 가장 최적의 답을 찾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자들도 이 칩에 맞춰서 따로 최적화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M1이랑 똑같이 쓰면 됩니다. 이게 다 울트라 퓨전이 넉넉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기 때문인데요. 이 울트라 퓨전처럼 다른 컴퓨터 아니면 다른 CPU, 코어를 연결하는 거를 패브릭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원래는 이게 서버를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요. 이제는 이게 CPU 안으로도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이 패브릭은 일단 좀 비쌉니다. CPU 속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가 비싼 것처럼 이 패브릭도 밖으로 나와 있든 안으로 들어가 있든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성능을 많이 높여놓지는 않고요. 그냥 칩 설계 안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버벅거리지 않을 정도로만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런데 M1 울트라는 이 패브릭을 화끈하게 질러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버스펙으로 잡은 경향도 좀 있거든요. 단순히 두 개의 M1 맥스 다이 사이에 병목을 줄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숨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M1 울트라의 전력 관리인데요. 자, 이 맥 스튜디오가 항상 20개 코어를 꽉꽉 다 눌러서 엄청 빡세게 일을 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일들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절반, 그러니까 딱 한쪽 따위로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전체 M1 울트라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그럴 때는 아예 M1 맥스 한쪽 다이를 완전히 꺼버리면은 전기를 엄청 적게 쓰겠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할까요? 좀 싱겁지만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쪽 다이를 나눠서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M1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CPU, GPU 이런 것들이 코어별로 다 쪼개져서 전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칩의 뿌리가 바로 전력 관리가 아주 예민해야 되는 아이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일들은 고효율 코어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효율 코어가 숨이 턱턱 막힌다, 아니면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바로 고성능 코어를 켜서 그쪽으로 일을 넘겨주는 거죠. 일하던 거는 그냥 메모리에 있으니까 자리를 대신 고성능 코어에 내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고성능 코어, 고효율 코어 같이 붙어서 거들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코어들을 적절하게 끄고 켜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쪽 다이에서만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면은 반대쪽의 코어들은 당연히 하나하나 다 안 켜지겠죠. 그러다가 필요하면 이쪽도 한 개씩 켜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앱 개발자나 이용자들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아주 매끄럽게 일어납니다. 안 써봤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면 M1이 그랬고요. M1 프로나 맥스도 그랬습니다. 이 M1 울트라는 맥스가 두 개 들어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작동할 거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이 M1 시리즈 설계에 굉장히 무서운 점입니다. 안 써봤지만 어떤 맛인지 이 사기 전에 구입 예정자들이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게 CPU뿐 아니라 GPU, 뭐 뉴럴 엔진, 메모리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M1 Max 다이의 CPU가 GPU를 안 써서 모두 꺼도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쪽 메모리만 켜서 반대쪽 CPU가 쓸 수 있습니다. GPU만 아니면 CPU만 따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음 칩을 대충 짚어볼 수 있어요. 다음 칩 뭘까요? 네, 바로 맥 프로에 들어갈 정말 어마어마한 칩이 하나 남았죠. 이 키노트 끝에도 다음에 이제 맥 프로가 준비 중이다, 기대해라, 이런 식으로 예고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다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사실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는 저만의 굉장히 소설이고 상상입니다. 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제품이 나올 거고요. 제 생각에 이 칩을 아마 마개조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보시고 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정말 맞으면 그때 한번 다시 찾아와서 성지순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1 울트라의 핵심은 M1 맥스 칩 두 개를 이렇게 맞붙인 거죠. 이 두 개를 이어주는 패브릭이 바로 울트라 퓨전인데요. 지금은 이 M1 맥스 다이와 다이를 직접 이렇게 맞붙이게 되어 있지만 이걸 브릿지처럼 설계를 해서 쭉 이렇게 길게 뺀 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두 개씩 붙이면은 네 개가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8개까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이쪽 끝과 저쪽 끝의 거리가 너무 늘어나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코어를 더 늘리는 게 더 높은 성능을 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의 메시 아키텍처처럼 이 붙어있는 코어들끼리 데이터를 막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설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과 칩 사이의 접점이 지금은 한쪽 면만 있지만 이거를 뭐 위아래 그리고 옆면으로 다 확장해서 네 면을 울트라 퓨전으로 연결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 고성능 패브릭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 이 칩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거는 높은 성능만 낸다면은 뭐 얼마든지 돈을 낼 용의가 있는 맥 프로 사용자들한테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설계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를 패브릭으로 붙이는 구조도 결국에는 M1 울트라와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아마 뭐 맥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구분해서 모델을 세분화하고 M1 울트라 4, M1 울트라 6, M1 울트라 8처럼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브릭으로 연결된다는 M1 울트라의 정체성도 딱 쉽게 보여줄 수 있고요. 몇 개가 붙었는지 4개, 6개, 8개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직관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름이 벌써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또 5번째 이름이 나오는 것도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숫자를 더해서 4배, 뭐 8배, 16배 성능을 낸다라는 거 보여주면은 아마 더 소비자들한테도 쉽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모어팅이 더 있는데 이건 맥 프로의 확장성과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이 패브릭은 꼭 CPU끼리만 연결되지는 않아요. 물리적인 레이턴시, 이쪽에서 저쪽까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어나는 뭐 지연 시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막대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패브릭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좀 다른 걸로 확장돼서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PCI 익스프레스처럼 애플이 뭐 전용 아주 고속의 인터페이스를 이어서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M1 울트라 패브릭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쭉 빠져서 거기에 뭐 GPU만 잔뜩 들어있는 그래픽카드 같은 별도의 카드,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전력 관리랑 직접 연결이 됩니다. 한쪽 다이가 필요가 없어서 전체를 다 꺼둔다고 해도 이 반대쪽에서 막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은 이쪽에 메모리만 켜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CPU만 가져다 쓸 수도 있고 GPU, 뉴럴 엔진 이런 거 분리해서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는 상상인데 이 칩에서 CPU를 모두 꺼놓은 것처럼 싹 다 지우고 그 자리에 GPU만 더 늘려서 쭈루룩 박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그래픽카드죠. 그걸 맥 프로처럼 타워형 케이스에 막 꽂을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GPU 성능이 그냥 수직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맥 프로는 애초에 이게 일반인들한테 필요한 물건이 아니죠.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는 기기예요. 그래서 막대한 성능을 다루는 건데 그게 우리 생각 이상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 맥 프로는 가능하면은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모리를 더 꽂는다거나 뭐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맥 프로도 그런 확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바로 이제 모듈러 구조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M1의 이 성능을 위한 확장 이런 케이스가 없죠. 지금 당장 뭐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울트라 퓨전을 확장해서 여기에 뭔가 다른 CPU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CPU만 빼고 GPU만 넣은 다이를 붙일 수가 있겠죠. 메모리만 잔뜩 넣은 다이를 붙일 수도 있고요. 뉴럴 엔진만 잔뜩 박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시스템 구성의 자유도를 굉장히 넓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울트라 퓨전을 통해서 열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상상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할 말 없지만 지금 구조로는 저는 뭐 못할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M1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뭐 폰노이만 방식의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요. 메모리를 중심에 둔 이제 통합 프로세서로 설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속도를 높이고 이 메모리 간에 서로 데이터를 굉장히 잘 주고받게만 해주면 성능이 따박따박 올라가는 거죠. 그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CPU, GPU 뉴럴 엔진이 옆에 붙어서 딱딱딱딱 일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병렬 구조, 이렇게 확장 구조들이 훨씬 유연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뭐 아직도 사실은 양자 컴퓨팅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아주 먼 미래 이야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반도체 기술로는 가장 진보된 설계가 바로 이 M1 프로세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M1까지는 뭐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M1 프로 맥스를 통해서 내부 구조를 확장시키고 또 외부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M1 울트라 같은 구조를 보면은 이게 진짜 보통 기술이 아니구나. 이 애플파크가 사실은 좀 우주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냥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거에 버금가는 뭐 그 이상의 구조를 애플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애플의 가장 큰 잔치 6월 WWDC에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M1 울트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아마도 다음 이야기는 맥 스튜디오 가지고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성능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